대통령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특정 비서관, 특정 실장, 특정 인물이 실세다. 그 사람이 다 좌우한다. 그 사람을 통해야 된다. 뭐 이런 억측과 정치적 공세가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 최순실로 알려진 최서원, 김건희 등 시스템이 아닌 비선 조직에 의한 인사, 국정 전행을 목도했었습니다. 어이없었습니다. 우리 상식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 집단이 현대 정치제도,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운영을 맡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시각으로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억측과 공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자리도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 내란 일으키고 감옥에 가 있겠죠. 이런 억측과 주장은 결국 자신들의 수준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옛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거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와는 달리 엄격한 시스템에 의한 인사 그리고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무슨 특정 비서관이 통화해서 누구 사의를 표하겠다는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적절하게 신속히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서실장님은 그동안 비서실장님이 대통령 비서실의 장이고 인사에 있어서도 인사위원회 장이다. 그 지위에 맞는 권한을 내가 행사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저는 네, 그것이 옳다고 맞다 현상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물론 국민 여러분이 다 압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혹여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국민들이 있을까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와 관련해서 어제 1심 선고가 나온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재명 전 당대표 테러 사건 관련해서 자작극이니 뭐니 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브 채널 아포유 운영자 이종원 씨에 대해서 선고 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작년과 1월, 2월 두 차례 고발한 바 있는데요. 결국 집행유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와서 징역형 선고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적인 자리에서 누군가를 고발하거나 이런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국민들의 걱정을 끼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의무이고 자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의원님, 저는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무게와 권한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회도 그런 엄중함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억울하고 가짜뉴스나 가짜 정보에 허위사실 정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그걸 견디고 있습니다만 도가 지나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요즘에 내부 토론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실장님은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여기 계시는 주모 의원이 10월 3일 페이스북에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제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다. 라는 주장을 게재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죠. 네. 대통령은 온갖 국가의 중대사를 관여하고 챙기고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죠. 그러므로 한 가지 일에만 24시간 매달려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능 프로라고 하는 그 단어, 선정의 단어를 써서 마치 큰 국가의 중대사가 있는데 막 놀러 가는 듯한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때 K푸드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알려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대통령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소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피해 회복도 지금 소홀함 없이 잘 대처한 것은 맞습니까? 어때요?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죠? 국정자원화제 48시간과 관련해서 일부 주장이 있었던 것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48시간 동안만이라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모두가 그 자리에 맞게 위치해서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했고 거기에 따라서 긴급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됐다는 보고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수습이 한치 오차도 없이 잘 된 사고 수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 아파트 침수되는 거 내가 퇴근하다 보니까 아래쪽 아파트 침수되더라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제3자화법으로 얘기하고 뭐 내가 귀국하더라도 서울 상황이 달라질 게 뭐 있냐 라고 하던 대통령이 있던 암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대통령 국정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 역사에 있어서 나타나서는 안 될 대통령, 정치 권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정 운영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저는 있어서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계시지만 재난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역시 앞으로도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대처해 주시고 미연의 사고도 방지해 주시고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해보시죠.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실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매번 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국가의 위기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더 이상 안 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